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증여로 취득한 거와 관련해서 증여로 취득한 뒤에 5년 안에 팔 때 어떤 세무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살펴볼 건데요. 일단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과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것은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친족이 나에게 증여를 했을 때, 그리고 증여하고 내가 5년 안에 팔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5년 안에 팔 때 발생하는 문제. 일반인들은요, 증여받고야 5년 안에 팔면 안 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5년 안에 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럴 때 세무적 처리가 어떻게 되냐, 즉 기타 친족한테 증여를 받고 나서 내가 5년 안에 판다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건데요. 법에선 이렇습니다. 내가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와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팔 때 내는 양도세의 합과 증여자 즉 기타 친족이 직접 양도했다라고 봤을 때의 양도세와 크기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가라 이렇게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증여세와 나의 양도세가 더 크냐? 그러면 내가 납세 의무자가 돼서 나의 양도세로 가면 될 것이고, 그 증여자 즉 기타 친족이 직접 양도한 걸로 했을 때 세금이 더 크냐? 그러면 그 기타 친족이 납세 의무자가 돼서 기타 친족으로 가라 이렇게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요 기타 친족의 양도세로 갈 때는요, 반드시 이 돈이요, 매매 대금이 기타 친족에게 귀속이 돼야 됩니다. 귀속. 요게 귀속이 안 되면요, 이건 그냥 내 걸로 가는 거예요. 즉 돈이 실제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수령자 내가 팔았고 이 돈이 기타 친족한테 안 가요. 그냥 내 돈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의 양도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기타 친족에게 돈이 흘러갔고 기타 친족의 양도세가 더 크다면 납세 의무자는 기타 친족 너다. 이건 뭔가 이 거래가 수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양도세, 기타 친족 네가 양도세 계산해라. 네가 납세 의무자가 되라. 라고 그 법에는 명시되어 있고요. 만약에 기타 친족이 양도한 걸로 보면 내가 낸 증여세는 환급이 됩니다.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풀이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월과세라는 규정은요, 이제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나한테 증여를 하고 내가 5년 안에 팔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이럴 때는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는 가족으로 보는 거죠. 가족. 그래서 즉 뭐예요? 취득 가액과 취득 시점을 당초 증여자 시점으로 가라. 이게 2월과세입니다. 증여자 시점으로 가라.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증여자 시점으로 가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는 그 증여 공제가 6억이나 됩니다. 6억이 되다 보니까 높게 증여를 해놓고 그거를 팔게 되면요, 증여세도 안 나오고 양도세도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다 증여자 시점으로 가라. 증여자 시점으로. 그렇게 하면 대체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자 시점으로 가라 이겁니다. 뭐 크기를 비교하라 문제가 아니라 취득 가액과 취득 시점을 증여자 시점으로 가라. 이게 이제 이월과세라는 규정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부부지간에 이혼할 때도요, 보통 그 이혼 위자료 성격으로 부동산을 줄 때 증여로 많이 줍니다. 그러면 남편이랑 아내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로 줘요. 증여로 주는데 아내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5년 안 돼서 판단 말이죠. 이럴 때도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이때로 보느냐 라고 할 때, 예, 이혼한 경우도 2월과세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즉 이혼한 그 남편이 취득한 그 시점으로 가서 계산을 뽑으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때는 2월과세 적용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즉 나의 시점부터 따져서 양도세를 계산해라, 이렇게 이 내용이 2월과세 규정이고요. 그런데 17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대체로 2월과세를 하면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요때로 봐서 계산하면 세금이 대체로 많이 나와요. 내가 양도한 걸로 계산한 세금보다 대체로 많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 즉 그 배우자가 취득한 가격보다
대체로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이제 증여를 하고 내가 팔 때 배우자가 취득한 가격은 높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2월 과세를 하면 세금이 되레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법이 바뀌었죠. 어떻게?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금을 일단 구하고 너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의 세금도 계산을 일단 해봐라. 해서 만약에 2월 과세를 적용한 세금이 더 크다라면 당연히 2월 과세로 가야 되고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이 더 크면 2월 과세 하지마. 2월 과세 하지마. 이렇게 좀 심보가 못됐죠. 둘 중에 큰 쪽으로 가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17년도에는요. 그래서 둘 중에 큰 쪽으로 가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월 과세가 그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부모 시점으로 봐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요, 별도 세대인 자녀한테 그래?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은 내 때부터 본다는 거지. 그래서 자녀한테 집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하고 그리고 바로 팔아버려요. 제3자한테. 그러면은 자녀는 그 집이 한 채밖에 없고 그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은 부모 시점으로 보니까 2년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과세를 넣는 그 신고를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즉, 그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하고 자식이 이제 제3자한테 파는데 2년이 안 됐어요. 집은 한 채인데 2년이 안 됐어요. 이럴 때 2월 과세를 적용해서 부모 시점으로 봐서 2년 이상이냐? 그러면 비과세를 해줄게가 아니라 그럴 땐 비과세를 우리 인정 못하겠다. 인정 못하고 대신 부당행위 계산으로 가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으로 가라. 즉 뭐예요? 증여자의 양도세와 그 다음에 수증자의 증여세, 수증자의 양도세의 크기를 비교해서 증여자의 양도세가 크고 돈이 부모에게 귀속된다면 이거는 증여자의 양도세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증여자의 양도세로. 이 돈의 흐름도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부모의 양도세가 나의 증여세, 나의 양도세보다 작거나 또는 매매 대금이 나한테 그냥 귀속됐다라면 어차피 2년 안 되기 때문에 나의 그냥 양도세로 처리하라 이겁니다. 나의 양도세로 처리해라. 나의 양도세로 처리해라. 요게 만약에 단기라면 뭐 단기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나의 양도세로 처리해라. 그래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당행위 계산에서는요. 부당행위 계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는 이런 거죠. 이제는 2년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좀 전에는 이제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2년 이상을 갖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2년 이상을. 즉 뭐예요? 증여자가 나한테 이제 그 증여를 했는데요. 내가 2년 이상은 갖고 있었어요. 집도 한 채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증여자가 기타 친족이라면은 크게 비교해야겠죠. 어떻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 양도세와 수증자, 내가 받은 증여세와 나의 양도세. 근데 나의 양도세는 집 한 채고 2년 이상이니까 비과세죠. 이건 없겠죠, 세금이. 예. 비교하고 그 돈이 증여자가 귀속되었다면 증여자의 양도세로 볼 것이고 돈이 만약에 나에게 그냥 귀속됐다면 그냥 내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그냥 비과세가 되겠죠. 돈이 나에게 귀속됐다면.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에서는요, 이 돈의 귀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귀속되고 증여한 사람한테 돈이 안 흘러간다 라고 하면 그냥 비과세 2년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증여자가 이번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라면 그럼 이제 2월 과세가 적용이 될 것인데 2월 과세라는 건요, 과세일 때 적용하는 거죠. 과세 대상일 때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가 크냐 미적용한 양도세가 크냐, 요거에서 큰 걸로 가라 이제 요건데, 이거는 과세 대상인 경우고요. 지금 나는 지금 뭐예요? 집 한 채 있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지금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그러니까 비과세니까 이건 2월 과세를 아예 적용할 필요가 없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한테 증여받았을 때는요. 그죠? 이거는 그 과세 대상일 때나 2월 과세 적용하는 거지, 비과세니까 이거는 2월 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나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증여를 받고 2년 이상 갖고 있고 집 한 채라면 기타 친족한테 받았다. 돈이 안 흘러갔다. 그냥 내 거다. 그럼 비과세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한테 증여받았다. 돈 흘러간 거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2년 지나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과세와 관련해서요. 이번 1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는요.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이제 요것만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 요게 들어왔습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2월 과세 대상이다 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요거 왜 법이 바뀌었냐면요. 18년도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아내한테 분양권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고요. 3개월 안에 제3자한테 팝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그 3개월 안에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제3자한테 판 금액이 바로 증여가액이 되는 거예요. 제3자한테 판 금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가액이. 그러면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계약금을 3천을 불입했고 중도금 대출이 1억 5천이고 피가 2억일 때요. 그 제3자한테 이 금액을 만약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하고 팔았기 때문에 아내의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3억 8천이죠. 제3자한테 이렇게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내의 취득가액은 뭐예요? 증여받은 가액이죠. 남편한테 증여받은 가액. 증여받은 가액 얼마예요? 똑같이 3억 8천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하고 아내가 3개월 안에 팔면 아내의 양도세, 아내의 취득세가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요.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피가 2억인데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이건 부담부 증여가 성립 안 할 경우고요. 부담부 증여가 성립한다고 해도 양도세가 거의 50% 밑으로 절감이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조정지역 같으면은 2억, 피가 2억이면은 1억 1000을 내야 되는데 한 4,300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허점이 좀 드러났다 이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18년도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고 신고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안 되겠다. 야, 분양권도 2월 과세 넣어라. 왜? 2월 과세 넣으면 이제 증여하고 5년 안에 팔면 취득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피는 이제 인정이 못 받는 거죠. 못 받고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2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 상태에서 이런 걸 적용했다가는 이제 난리 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근데 배우자 2월 과세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았는데요. 근데 역으로 배우자 2월 과세를 회피를 하게 되면 또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많이 또 활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남편은 이제 10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얼마에 분양받았냐? 3억 원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걸 아내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증여. 근데 지금 시세는 얼마냐? 7억이에요. 7억. 근데 이제 부부지간에는 증여 얼마까지 공제가 되죠?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6억까지요. 그래서 차액 1억에 대해서 1000만원 증여세 내고요. 현 시세는 7억이지만 공시가격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은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4% 증여시 취득세율 4%에서 한 2천 도합 증여하는데 토탈 한 3천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2월 과세 5년 이내만 알아봤는데 이거는 당장 5년 안에 팔 생각이 없단 말이죠. 즉 5년 지나서 팔 예정이에요. 근데 5년 뒤에 이게 계속 시세가 좋아서 한 10억 정도 갈 거로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면 이거는 5년 뒤에 팔면 뭐예요? 2월 과세 대상이 아니죠. 2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한번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즉 남편이 직접 팔았다라고 가정하면요. 남편이 10년 갖고 있었고 5년 뒤에 팔으니까 10억을 토탈 10억을 15년 갖고 있었던 거죠. 취득금액은 분양가 3억이었고요. 그러면 7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15년이니까 30% 공제하고요. 기본공제하고 과표가 이런데 그러면 요거는 세율구간이 40%에 누진공제 2,540만원 하면 양도세 및 주민세가 1억 8,6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돼요? 5년이 지나서 팔면 즉 증여한 가액이 취득금액이 된다고 그랬죠? 7억이요? 그래서 10억에서 7억 뺀 3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이제 아내 시점부터 따지니까 5년이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 10% 적용받고요. 그럼 2억 6,700에 세율구간 38%에 누진공제 1,940만원 빼면 양도세 및 주민세가 9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증여하면서 우리가 얼마 그 돈 들었어요? 3천만원 들었죠? 요거 두 개 더해도 1억 2천 정도 나옵니다. 즉 6천 정도가 절세가 됩니다. 6천 정도가 절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장 팔 생각은 없는데 시세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취득한 금액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요, 적극적으로 이런 그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5년 뒤에 파는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간 증여가 효과적인 경우는 너무 오래전에 분양받아서 취득가액이 작다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거나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맞증여도 가능합니다. 각자 부부지간 각자 6억씩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파트 갖고 있고 아내는 상가 갖고 있는데 둘 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득금액이 너무 작아요. 시세는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당장 팔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맞증여 하시면 돼요. 맞증여 감정받아서요 높여놓고 그리고 5년 뒤에 팔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그 10억 하고 또 다시 반대로 재증여도 가능하겠죠. 재증여 또 더 높여가지고 당장 팔 생각이 없다 그러면 더 높여서 재증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팔면은 문제가 되지만 5년 부부지간에 이 6억을 최대한 활용해서 5년이 지나서 팔면 절세가 된다. 이런 것도 좀 알으시고요. 오늘 이제 부당행위와 이월과세를 배웠는데 부당행위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비교를 할 건데 돈의 흐름이 반드시 부당행위가 되려면 이 증여자한테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부당행위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 그 기타 친족권은요. 그냥 내가 돈 받았다 그러면 그냥 나의 양도세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2월과세는 돈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언제의 시점으로 본다? 증여자 시점으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되레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 2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과 적용 안 했을 때 세금을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요렇게. 그래서 요런 내용들, 즉 증여받고요. 5년 안에 팔 때 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5년 안에 판다 그러면 반드시 요 그 부당행위와 2월과세가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